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퇴근제의 산재 보상에 대해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제에도 산재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부터 산재 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이동수단에 제한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는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요?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 처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산재법 제37조 사망단서에서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출퇴근제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산, 병원 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슈퍼, 병원, 학교 등 특정 장소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제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병원 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퇴근제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